나이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부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의 유형.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 친밀함과 무례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까지라는 말로 기본적인 예의마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생깁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밀함 속에서도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편한 사이일수록 더 세심하게 말을 고르고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같은 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주 만난다고 해서 무례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다리입니다. 이 두 마디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갚을게라고 하더니 점점 그마저도 생략하고 받는 것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마음을 써주어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의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부터 늘어놓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그런 적 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같은 말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는 신뢰를 잃고 결국 깨지게 됩니다. 감사와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아? 나도 예전에 그 정도는 했어. 그게 끝이 아닐 텐데 너무 좋아하지 마 같은 말로 남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표정이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불편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로 대화를 가로채고 상대의 기쁨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친구는 내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기뻐합니다. 승진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작은 성취에도 정말 잘했어라고 응원해줍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행복이 배가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면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걱정하게 되고 점점 좋은 소식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시작하는 조언은 대부분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이고 지배이며 상대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시도입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함께 고민하며 최종 결정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해라는 태도가 진짜 조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내가 너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같은 말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낫고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입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조언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통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결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물질적 요구가 잦은 사람. 처음에는 미안한데 이번만 좀 빌려줄래? 로 시작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되면 갚지 않고 또 다른 일이 생겼다며 다시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고 갚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며 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거절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나였으면 바로 빌려줬을 텐데 같은 말로 오히려 빌려주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를 인질로 잡는 행위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인맥 등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좀 태워줄래? 이거 좀 도와줄래? 내가 아는 사람 좀 소개해줄래? 같은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물질적 요구가 잦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합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쭉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해롭습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직장도 가족도 날씨도 정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푸념만 반복합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며 모든 일에서 나쁜 면만 찾아냅니다. 잘 될 리가 없어. 어차피 안 돼. 세상이 원래 그래 같은 말로 희망을 꺾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상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어떤 사람에게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보다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며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통제하려 들며 물질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롭고 건강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사람이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값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청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끝까지 귀 기울여줍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평소에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조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좋은 경청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내가 말을 멈추면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침묵도 편안하게 함께할 줄 압니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럴 수 있어.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같은 말로 감정을 인정해줍니다.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 대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에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귀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후회할 일을 합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비난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같은 말로 상처를 더합니다. 실수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자책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더 몰아붙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시 하면 돼. 실수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같은 말로 용기를 줍니다. 실수를 약점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두고두고 들춰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이랬잖아 하며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실수는 그 순간에 다루고 끝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노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에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지지, 내 감정이 당연하다는 공감을 원합니다. 이런 인정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야 같은 말은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반박부터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그렇게 보면 안 돼 같은 말로 상대의 의견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라고 말할 줄 압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더 빛을 발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결정 앞에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괜찮을 거야. 내 판단을 믿어 같은 말로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확신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매력으로 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고 단점만 지적합니다. 이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해? 같은 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단점조차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너만의 특별함이야. 그런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야 같은 말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 적은 사람에게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대신 내가 말할 때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느린 사람에게 왜 그렇게 느려? 가 아니라 내가 꼼꼼하게 하는 모습이 좋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해지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민첩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단점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천천히 해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같은 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사람. 좋은 관계가 꼭 자주 만나는 관계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나 만나는 빈도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있겠지 하며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나만 연락하는 것 같아 같은 말로 부담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거나 어색함을 메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편안하고 대화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단단한 관계입니다. 노년에는 모든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거리 문제, 여러 사정으로 만남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런 관계 몇 개만 있어도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건강을 함께 챙기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함께 챙겨주는 사람은 진짜 소중합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봤어? 무리하지 마 같은 말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걱정해 줍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책 갈래? 같이 운동할까? 몸에 좋은 음식 만들어 봤어 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로 이끕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즐겁게 함께합니다. 특히 아플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약 먹는 것을 챙겨주고 회복할 때까지 옆에 있어줍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며 당연하다는 듯 돌봐줍니다.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함께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과음하자고 부추기지 않고 밤샘하자고 하지 않으며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푹 쉬어 무리하지 마 하며 제동을 걸어줍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사람, 서로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사람과 함께라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인생에는 도전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어려운 결정,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나도 옆에서 응원할게 같은 말이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값집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를 응원합니다.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해. 다음에 또 해보면 돼. 이번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나이 든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말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같은 말로 꿈을 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며 응원합니다.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어주고 실수를 감싸주며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건강을 함께 챙기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 한두 명만 만나도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들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하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삼부관계의 핵심 원칙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얻은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원칙들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학력, 직업, 재산, 외모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세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곤란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과 함께 버티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나중에 연락할게, 다음에 밥 사줄게 같은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킵니다.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재능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배려심이 없으면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세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익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동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입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은 함께합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은퇴하고 나서 같은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방치하면 멀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집중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만듭니다. 가족에게 표현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들과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때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노년을 함께할 사람은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돈 앞에서의 태도.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 문제로 깨진 관계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영역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면 관계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관계를 계산하며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작은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에도 정직한 사람은 큰 돈을 다룰 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세요. 돌려받을 돈으로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집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돈과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살게, 내가 사줄게를 입버릇처럼 하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돈 문제가 더 민감해집니다. 유산, 재산 분배, 노후 자금 같은 문제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명확하게 정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의미.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서 식사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예절을 보세요. 혼자만 먼저 먹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큰 소리로 먹는 것은 기본 예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깔끔하게 먹고 함께 즐기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배려심이 있습니다. 주문할 때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것만 빨리 시키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의견을 전혀 묻지 않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여기요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관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기쁨을 나눕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관계 정리의 용기.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합니다. 관계 정리는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발전이 없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정리하는 것은 자기 보호이자 정직한 선택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같은 생각 때문에 나쁜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선언하듯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나쁜 관계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듯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도 줄여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복을 위해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SNS 친구 수천 명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값집니다.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 수백 명보다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피하세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 험담만 하는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의무적인 만남을 줄이세요. 만나야 하니까 안 만나면 이상하니까 같은 이유로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SNS 관계를 정리하세요.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보기 싫은 게시물, 불편한 댓글, 비교를 유발하는 콘텐츠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팔로우를 끊고 알림을 디지털 공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을 위한 관계 설계를 하세요. 지금부터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면 노년이 훨씬 행복합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가족.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입니다. 가족처럼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 달려와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가족이 있습니다. 격식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취미를 함께 즐기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족. 부모 마이너스 자식, 형제자매 사이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가족을 만드세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혈연 가족이 멀리 있거나 자주 만날 수 없을 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됩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 서로 돌봐주는 이웃, 마음을 나누는 동료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가족입니다. 관계의 핵심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돈 앞에서 신뢰를 지키고 함께 식사하며 관계를 쌓고 필요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고 해로운 관계는 줄이고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을 만드세요.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부 실천 가능한 지혜들.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며 관계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관계가 변하고 변화된 관계가 인생을 바꿉니다. 3가지 마법의 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3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아끼거나 때를 놓치거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고마워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문을 열어줬을 때, 차를 내어줬을 때,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에게 더 자주 말하세요. 밥을 해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건 자녀에게, 함께 있어준 부모님에게 고마워라고 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미안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잘못했다면 즉시 사과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상대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하세요. 미안하긴 한데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같은 말로 사과를 희석시키지 마세요. 미안해라는 말 뒤에 변명이 따라오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사랑에는 관계를 단단히 묶는 끈입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알겠지, 느끼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국 문화에서 사랑해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말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전화 끝날 때 사랑해라고 하세요. 자기 전에 사랑해라고 하세요. 이 세 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도 찡그립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상대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관계를 만듭니다. 먼저 베푸세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세요.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베풀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베풀문 투자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왜 나만 연락해? 라고 섭섭해하지 말고 먼저 전화하세요.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먼저 미안해라고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잃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먼저 칭찬하세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하세요. 잘하네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같은 말을 아끼지 마세요.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무서워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고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100명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1명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생각하고 취미를 즐기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마세요. 누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에서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생기고 좋은 관계를 선택할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부 전하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안부가 궁금한 지인, 고마웠던 선생님. 생각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 바로 연락하세요. 잘 지내? 단 3글자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편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간단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되살아납니다. 너무 오래되었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나를 기억하긴 할까 같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이 오면 반갑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무슨 일이야? 왜? 저 같은 질문을 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서, 안부가 궁금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힘이 되어줬던 사람에게 늦었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언제 표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가 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만 연락하지 말고 평범한 날에 연락하세요. 오늘 날씨 좋던데 생각났어. 이거 보니까 내가 생각나더라 같은 자연스러운 연락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오늘 한 명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한 명에게 안부를 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경계를 존중하기. 좋은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궁금해도 캐묻지 마세요. 결혼은 언제 해? 돈은 얼마나 벌어? 왜 애를 안 낳아? 그 같은 질문은 무례합니다.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지 마세요. 조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엔 같은 말로 시작하는 조언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세요. 상대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갑자기 찾아가거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바쁜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배려가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상대가 거절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나랑은 그럴 수 있잖아 같은 말로 압박하지 마세요. 거절도 상대의 권리입니다. 거절을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지키세요. 스킨십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락 없이 포옹하거나 어깨를 두드리지 마세요. 친밀함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고려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존중과 배려는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기.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밥 먹자, 나중에 연락할게, 조만간 놀러 갈게 같은 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약속한 대로 실천하세요. 밥 먹자고 했으면 일정을 잡으세요. 연락하겠다고 했으면 전화하세요. 놀러 가겠다고 했으면 방문하세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5분, 10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세요. 사교적으로 언젠가 만나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약속은 지킬 수 있을 때만 하세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미리 알리세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변경해야 한다면 최대한 빨리 알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당일에 취소하거나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세요. 책 빌려줄게, 레시피 보내줄게, 사진 공유할게 같은 작은 약속들을 꼼꼼히 지키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노년에는 약속이 더 소중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중에 다음 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약속을 지금 지키세요. 미루지 마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한국 문화에서 감정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감정을 숨기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도 막힙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하세요. 행복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아, 너 덕분에 행복해 같은 말로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하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괜찮아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힘들어, 슬픈 일이 있어 같은 말로 감정을 나누세요.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화날 때도 표현하세요.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나는 이럴 때 힘들어라고 말하세요. 사랑한다면 말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세요. 사랑해, 소중해, 고마워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감정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먼저 연습하세요. 노년에는 감정 표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마음을 숨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세요. 고맙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미안하다면 지금 사과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3가지 마법의 말을 하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안부를 전하고 경계를 존중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들로 만들어집니다. 결론 인생은 결국 사람. 인생의 황혼기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쌓아놓은 재산도 화려한 명예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인연들, 서로를 지탱해준 관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찾아와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명함첩에 가득한 이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명이 더 값집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는가? 힘이 되어주는가?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가? 충전되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는 없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정리하지 못하는 관계는 없는지 살펴보세요.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 돈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실수를 감싸주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챙기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나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시작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미안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마법의 말을 하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작은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능력이 있어도 좋은 관계 없이는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풍요롭습니다. 인생의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노년은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쌓아온 관계들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꾸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세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세요.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인생은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가,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가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가꾸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